안녕하세요. 날쏘리게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학생 간호사 여러분, 요즘 병원 면접 보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저희 병원도 저번 주까지 2020년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했더라고요. 병원 벽에 붙어있는 2020 신규 간호사 면접 장소라는 팻말을 보기도 했고, 제 영상 댓글로 저희 병원에 면접 보러 왔었다고 글을 남긴 분도 있었어요.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벌써 또 신규 간호사 채용이 시작되는구나, 시간 빠르다 생각하면서 저도 약 4년 전 저희 병원 면접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4학년 때 병원 취업을 앞두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면접 볼 때 이 병원에서는 이런 인상을 좋아하고 저 병원에서는 저런 인상을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막상 임상에서 4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생각했던 것들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위에도 말했지만 소문으로 도는 병원이 좋아하는 인상이나 면접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미소를 짓거나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뒤 지금 내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어떤 지원자를 뽑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너무 잘 보이려고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에 가면 본인을 어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무난하게 면접을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병원 면접 볼 때 5명에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다 같이 인사하고 착석한 후에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시키셨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분이 정말 갑자기 자리에서 확 이렇게 일어나더니 연극하는 것처럼 똑똑똑 예비간호사 누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짝 옆에 쳐다보고 면접관 분들도 아래 이렇게 서류를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딱 고개를 들고 약간 웃으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때 정말 한 3초 정도 고요해졌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당시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면접관 분들도 어떤 스타일의 지원자를 선호하는지 개개인마다 다 달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병원 면접은 너무 튀지 않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병원이란 곳이 막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매일 생각해내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조금 다른 기업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본인의 평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리정돈을 잘한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한번 뱉은 말은 책임을 진다, 이런 것 같지요. 제가 여러 선후배들과 같이 일을 해보니까 다들 업무 스타일이 달랐어요, 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본인들의 생활 습관과도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약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 호실에 맞게 잘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약끼리 섞이지 않게 잘 분류하는 세심함도 필요할 거고 이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런 성격을 가진 선생님들은 일할 때도 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면접 중에 평소 취미나 생활 습관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면 본인의 여러 취미나 습관 중에서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 장점들이 어떻게 임상에서 사용이 될지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면접관이라면 지원자의 그런 면들을 보고 앞으로 이 친구가 입사를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구나까지도 생각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요. 지식 면접을 볼 때 아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좋아요. 면접은 크게 보통 인성 면접과 지식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인성 면접은 말 그대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받는 질문이고요. 지식 면접은 간호학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유형이에요. 저는 이 두 유형의 질문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간호와 관련된 예상 질문 리스트 준비하셔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엄청 달달 외우고 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받은 질문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L튜브의 적응증을 한 명씩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하필 제가 맨 마지막 자리였거든요. 대충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과일의 종류를 한 명씩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순서가 뒤로 갈수록 좀 불리해지잖아요. 앞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사람은 앞에서 말한 정답과 중복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과일을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맨 마지막 순서였고 애석하게도 제가 생각한 답을 이미 앞에서 다른 지원자분이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 순서가 왔을 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미 숙지를 하고 있었지만 앞에 지원자분들이 다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다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막 생각하는 척을 하거나 다른 질문을 이제 유도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인성면접 질문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권지은 선생님 연고지가 어디네요? 무슨 병원 썼어요? 어디 갈 거예요? 둘 다 붙으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여쭤보셔가지고 정말 당황했거든요. 저는 당황하면 티가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무조건 여기에 온다고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 땡땡병원 지원은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감사하게도 최종 결과에서 모두 붙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본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입사를 하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른 새벽이나 저녁 늦게 퇴근을 할 때면 힘들고 지칠 겁니다. 거기에 집까지 멀다면 체력적인 점도 힘들 것이고 자취를 한다면 매달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학병원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거리와 체력 분배까지 할 수 있는 땡땡병원이라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시면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간 버벅거리면서 말하긴 했지만 핵심은 병원이랑 가까우니까 나는 오래 다닐 수 있다 이거였어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간호사 사직률은 매우 높은데 집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저를 어필한 거죠. 여러분들도 인성 면접을 준비하실 때 병원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면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면접을 보셨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면접 중에 옆에 분이 떨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훗날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고 내가 그렇게 대답했지 하며 웃을 수 있게 하려면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도 면접관이 이 사람은 우리 병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잘 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